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개국 9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문자쇼, YTN 라디오가 개국 9주년이라고요 라고요 문자쇼가 이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YTN 라디오는 땡땡땡이라고요. 이 땡땡땡 부분을 여러분 경험에 맞춰서 맞게 이 글짓기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시는 곳은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많은 분들 선정해서 감사의 선물, 문화상품권 3만원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YTN 라디오는 땡땡땡이라고요. 이라고요 문자쇼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근히 저들도 여러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10,000분 정도는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내신 숫자가 기대하고 있는 10,000분의 한 10분의 1도 채 못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분의 1이 뭡니까? 100분의 1을 못 채우고 있는 것 같네요. 네,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Yes 앱 있죠. 거기에 보시면 메시지 창이 있거든요. 그 메시지 창으로도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여기는.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기는 속하지 않습니다. 50원짜리 호주머니에 없는 분들 Yes 앱을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글짓기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9200번님, 신율 씨랑 출근하고 정면승부랑 퇴근한다고요. 이분은 선물 주지 마십시오. 신율 씨는 이름을 이야기했고 정면승부는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2299번님, YTN은 한국인의 대표 뉴스 FM이라고요.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9887번님, YTN 라디오는 화수분이라고요. 화수분, 비오도 채워지는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죠. 7904번님, YTN 라디오는 소화제라고요. 속이 답답할 때 여러 분야의 YTN 라디오를 들으면 시원해져요. 개국 9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콕 집어서 뉴스 정면 승부 들으면 똑똑해져요. 이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힌트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3만원권 받으실 수 있는지. 땅을 파보세요. 3만원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1009번님, YTN은 시간 잡아먹는 도둑이라고요. 좋습니다. 이런 거.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한번 듣다 보면 계속 궁금해서 라디오에서 못 떠나요. 에효, 빨리 일하러 갑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 제 목소리의 감복에서, 제 이 정보의 감복에서 듣다가 버스 놓치고 내릴 때 못 내리고 택시 타고 계속 가시는 분 많이들 계십니다. 네, 뻥입니다. 8471번님, YTN 라디오는 접착제라고요? 한번 듣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오호, 큰일이네요, 이거. 3695번님, YTN 라디오는 저에게 참 특별하다고요? 경주 지진 났을 때 전화, 문자, 카톡 전부 안 됐는데 경주 살고 계신 어머님 소식 유일하게 발빠르게 알려주던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YTN 라디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 믿어주세요. 0846번님, YTN 라디오는 시원한 물 한 잔이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26번님, YTN은 모세혈관이라고요. 왜냐하면 전국 구석구석 정보를 전달해주는 소통의 연결 통로이니까요. 정말 YTN이 전국 방송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5722번님, 제가 알기로는 대전까지는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순창에 계시는 제 지인분이 방송 잘 듣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라북도 순창에서 YTN 라디오가 알고 봤더니 인터넷으로 들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5722번님, YTN 라디오는 안심된다고요.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딴짓 한다 해도 YTN 라디오 듣고 있다면 안심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고 깊은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학교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상식이고 시사니까 학교 공부는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5634번님, YTN은 태풍이라고요. 뉴스 이슈를 아주 태풍처럼 거침없이 몰아치는 것 같아요. 특히 곽수종의 한방은요. 매일 기대하며 기다리게 돼요. 오늘도 A급 태풍 한방 대신에 제가 지금 문자 읽고 있습니다. 한방이 괜찮았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한방다운 한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083번님, YTN 라디오는 담백하다고요. 종편처럼 조미료 팍팍 쳐서 자극적인 맛은 내지 않지만 늘 담백해서 뒤돌아서면 생각나는 그런 집밥 같은 맛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방송의 모토가 바로 이겁니다. 집밥. 담백함. 그렇죠? 진실하면 담백합니다. 8774번님, YTN 라디오는 엄마 밥상입니다.
또 이 배고픔을 자극하시는 분이시네요. 어느 하나 정성이 안 들어간 프로그램이었고요. 매일같이 생각나고 먹으면 늘 든든해지는 최고의 라디오입니다. 9년 아니 90년이 될 때까지 평생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아마 이미 좋은 곳에 가 있다고 전해라. 이런 말이 제가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633번님. YTN 라디오는 나의 보물창고라고요. 항상 채널 고정해서 듣고 있는데 사회 전반적인 유익한 정보를 항상 들을 수 있어 YTN 라디오는 나의 보물창고입니다. 개국 9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많은 외국 소식도 좀 전해드렸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외국 소식을 좀 전해주는데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YTN 뉴스 정면 승부 들으시면 외국 정보도 시사도 같이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2308번님. YTN 라디오는 한국판 포청천이라고요. 저 이마에 달 없습니다. 7499번님. YTN 라디오 9주년 생일 축하드립니다. YTN 라디오는 우리 집 모닝콜이라고요. 7시면 라디오 켜집니다. 아이고 7시 라디오래요. 여기는 6시 15분부터 시작합니다. 오후입니다. 5783번님. YTN은 팩트 프레임입니다. 팩트 프레임. 예, 팩트는 사실이죠. 사실 프레임. 저희는 거기서 하나를 더 붙입니다. 진실까지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0399번님. YTN 라디오는 보험이다. 위급한 순간엔 YTN 라디오부터 찾게 됩니다. 속보성은 세계 인류. 그렇습니다. YTN은 뉴스 정보 채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YTN TV까지도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체감 소식, 속보는 가히 다른 어떤 방송보다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57번님. YTN 라디오는 저녁 6시 뉴스 정면 승부부터라고요. 사실은 아침 7시부터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녁 6시 뉴스 정면 승부에서 모든 것을 끝내죠. 마감합니다. 정리하고요. 아침 방송에서 미진했던 부분 6시에서 다 메꿔드립니다. 예. 0809번님. 왜냐하면 아침 방송에서는 조심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오후 방송 뉴스 정면 승부는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안 가리고 홍시맛은 홍시맛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드립니다. 0809번님. YTN 라디오는 뭐니 해도 역시 곽수정이라고요. 제가 이 방송을 자주 결근도 하고 하는데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결근하지 않겠습니다. 예. 0678번님. YTN 라디오는 호수공원 2바퀴라고요. 일산 호수공원이 제 짧은 다리로 2바퀴 2시간 걸리는데 매일 곽 박사님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수정 박사님. 제가 호수공원 청구 아파트에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살았습니다. 예. 호수공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걷기 운동이 최고입니다. 늘 YTN 라디오 아침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 뉴스 정면 승부까지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끝나는 시간까지 글짓기는 계속되니까요. 우물정 공구사업, 우물정 공구사업원으로 YTN 라디오는 땡땡땡이라고요. 요 땡땡땡을 채워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글짓기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게 해보십시오. 청취자가 묻고 곽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공구사업원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곽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지금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표지판. 이 문자 안 읽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9955번님. 발굴 현장에서 땅 파면 1땅 8만 원 줘요. 크크. YTN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다매체 시대에 YTN 라디오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9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땅 파면 8만 원 준다고요? 옛날엔 10만 원 줬었는데 그죠? 9124번님. YTN 라디오는 세상을 바로 알리고 바로 세우는 정론직설입니다. 저 이런 거 좋습니다. 예, 정론직설 좋습니다. 자,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시간이고요.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죠. 이규찬 기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규찬 기자도 글짓기 해본 지 오래됐죠?
네, 오래됐습니다. 각오하고 들어오셨죠? 네, 들어오면서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 YTN 라디오는 땡땡땡이라고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YTN 라디오는 샐러드라고요. 왜 또 샐러드입니까? 네, 샐러드는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싫어하는 음식인데 네. 재료마다 맛이 다 살아있고 다양한 재료가 오. 어울려져 있는데요. 예. 내 몸에 도움이 되는데 먹어도 배는 안 부릅니다. 예, 은지 씨, 우리 이규찬 기자에게 3만 원 문화권 상품권 네, 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봉투만 드리세요. 예. 자, 오늘 주제가 뉴스레터인데 내가 가입한 웹사이트 쇼핑몰에서 보내는 광고성 메일을 말하는 건지. 이 뉴스레터, 이거 어떤 겁니까? 네, 뉴스레터라고 쓰지만 사실은 광고에 가깝죠. 하루에도 수백 통씩 날아오는데요. 네. 오죽하면 정부가 이런 홍보성 이메일에는 앞에 광고 표시하라고 규제를 했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본래 뜻과는 많이 멀어지긴 했는데요. 네. 여전히 강력하고요. 네. 그리고 가짜뉴스가 범람한 시기에 네. 더 각광받는 선거 캠페인 수단입니다. 아, 요즘 이 가짜뉴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죠? 네. 가짜뉴스하고 이게 뉴스레터가 관련이 있군요. 그러니까 뉴스레터라 그래서 뉴스인 줄 알고 들여다봤는데, 가짜뉴스에다가 광고까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또 가짜뉴스가 3만 건이 넘는다고 하네요.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에서 예. 이렇게 적발을 한 게 무려 3만 1,004건. 25일 기준이거든요. 네. 중앙선관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삭제 요청한 건수만 이런데 예. 아직 선거운동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난 대선 때 7,200건보다 4.3배나 됩니다. 말 그대로 폭증, 범람, 수식어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좀 규제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런 거는. 네, 이게 참 심각한 게요. 이 내용들도 봐도 허위사실 유포가 2만여 건이고요. 어이구야. 그리고 여론조사를 빙자한 혹은 여론조사 내용을 살짝 왜곡하는 그런 네. 내용도 9,000건이 넘고요. 예. 후보자 비방이 700건, 지역 네. 비하가 300건인데 이거는 오히려 과거에 비하면 뭐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후보자 인신공격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교묘하게 여론조사 내용을 알려주는 양, 예. 뉴스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된 이런 허위사실이 많다라는 게 네. 문제인데요. 네. 가짜뉴스가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증거죠. 네. 제가 그 뉴스레터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네. H모 후보 드디어 역전 그러면서 M 후보보다 27%에서 25% 2%포인트 앞서고 있다 이래요. 그래서 그 메일도 보셨군요. 이런 게 어딨나 싶어서 봤더니만 네. 한 특정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게 포장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여론조사에서 팩트는 틀리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편집을 하면 그러니까요. 사실 이걸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공표할 때도 우리도 항상 출처라든지 방식 다 읽어드리잖아요.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가요. 네. 유포되는 경로를 분석해 보니까요. 예. 밴드라는 그 SNS 채널이 많았고요. 밴드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친구들끼리 서로 열고 맞습니다. 이 의견 SNS를 교환하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나이 드신 분은 주로 등산 모임 같은 걸 여기서 많이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순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주로 이런 게 유포됐던 경로였던 카페와 예. 그리고 그 여성분 아주머니들이 많이 쓰신다고 하죠. 무슨 예. 스토리. 이거는 좀 수준이 낮았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분석을 보다가 예. 가장 중요한 가짜뉴스 유통 채널 2개가 빠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뭡니까 이게? 그게요. 이메일하고 카카오톡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이 톡, 여기서 메시지나 단톡방을 통해서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정말 체감상으로 가장 많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런데 선관위 감시에 벗어나 있어서 네.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 폐쇄형 SNS는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분석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 폐쇄형 SNS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대화여서 예.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 대화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개인 간 대화가 꼭 비밀 대화가 아니어도 네. 밖에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네.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에 누가 올리면 다들 볼 수가 있는데 네. 누가 카카오톡 혹은 이런 걸로 줄고를 받으면 예. 그 메시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파악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좀 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유권자들의 이메일로 이 가짜 뉴스를 쫙 퍼뜨린다면 여느 광고나 스팸 스미싱 이런 메일들처럼 그죠? 네. 스팸이나 이런 걸로 분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그 예. 데이터가 정교하게 분석이 되거나 혹은 특정 키워드로 분류를 하는 건데요. 네. 오히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제가 뉴스레터라고 쓰게 된 계기도 전 이것 때문인데요. 네. 이게 사실 잘 쓰면 훌륭한 도구인데 예. 정작 활용해야 될 곳은 제대로 활용 못하고 예. 나쁜 용도로 씁니다. 예. 정부가 뉴스레터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광고 메일 앞에다가 예. 광고라고 표시를 하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미디어나 언론사가 보낸 뉴스레터는 광고가 아닌 정보기 때문에 이게 예. 안 붙어도 됩니다. 아. 그리고
광고 표시란 규제는 사실 예. 법을 지키는 우리나라의 뭐 법을 잘 지키는 기업들 같은 경우 붙이지만 애초에 법을 어기기로 작정한 곳 해외 서버에서 보낸다는 경우에는 아예 안 붙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곡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히려 광고라는 표시가 있으면 예. 차라리 이건 법을 준수하는 기업이 보낸 메일 예. 그게 없다면 오히려 의심해야 되는 상황까지 된 거죠. 보통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 뉴스 창을 열면 네. 엄청난 광고가 막 따라붙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청취자분들. 사실 그걸 차단하는 요즘에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예. 어떤 언론사에서는 예. 당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는 광고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돌고 있어서 예. 당신에게 뉴스를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예. 라고 경고를 보내기도 합니다. 예. 한때는 그 스팸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팸 전화를 와서 경고를 한 번 했는데 또 전화를 하면은 벌금 10,000불 정도를 매기거든요. 그거 잘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게 광고가 범람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오히려 뉴스레터가 정말 유용한 도구인데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언론사나 미디어에서 뉴스레터 잘 안 보내거든요. 네. 근데 초기 닷컴 시절에 네. 처음으로 그 온라인 사이트, 온라인 뉴스가 시작됐을 때는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보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열어보니까 네. 오픈율이라고 하거든요. 예. 안 보니까 안 보내게 되고 네. 그리고 발송하는데도 어쨌든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그 비용을 못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쇼핑몰에서 광고 메일만 열심히 보내고 네. 정작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는 드물어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뉴스레터라고 오는 것들은 아예 그냥 다 스팸으로 사람들이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네. 언론사에서 보내는 뉴스레터 그러면 일단 의심하고 이렇게 열어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선 그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뉴스가 범람하고 소셜미디어에 편향된 정보가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내가 보고 싶은 정보나 혹은 내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들은 네. 이렇게 큐레이션이 필요한데 예. 이거 언론사에서 보낸 뉴스레터 사실 이게 가장 적합한 도구긴 합니다. 예. 신뢰할 수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요즘에 정작 언론사는 이런 걸 잘 안 보내고요. 예. 그런데 이게 여전히 효율적인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미국에서는 네. 뉴스레터 중에 대표적인 게 뉴욕타임즈에서 보내는 건데요. 예. 오픈율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오, 그렇습니까? 네, 이게 70% 하면 10명 중에 7명이 열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열어보는 이유를 봤더니 여러 가지 한 33가지 종류의 뉴스레터 포맷을 만들어 놓고 네. A/B 테스트를 해서 예. 사람들이 어떤 걸 더 많이 A/B 가지고 테스트가 뭡니까? 예를 들면 그 똑같은 걸 보내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사람한테는 A를 보여주고 A형. 어떤 글에는 B를 보여줍니다. B형. 그러면 예. 반응을 보고 예. A가 더 효과적이겠구나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뉴스레터를 좀 더 주제별로 취향별로 그리고 예. 독자 개개인별로 큐레이션을 잘 해주다 보면 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히려 뉴스를 취재할 때 예. 어떤 뉴스를 해야겠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 데이터의 힘인데 예. 그래도 이렇게 데이터를 얻고 그리고 이게 역으로 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 언론사의 뉴스레터 네. 미국에선 평균 오픈율이 38.5%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언론사에서 보낸 메일이라고 하면 10명 중에 4명은 일단 믿고 본다는 열어보죠. 거죠. 예.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언론사의 뉴스레터로 가장한 가짜 뉴스를 보낸다라고 하면 10명 중에 4명은 속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것은 해킹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보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내는 뉴스 메일 주소를 네. 조작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러면 뒤에다가 뭐 우리가 익숙한 언론사의 그 회사 제서를 넣고 네. 앞에는 적당한 이름, 아이디를 붙여서 예. 어느 언론사가 예를 들면 YTN에서 보낸 뉴스레터입니다라고 예. 속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멤버 로그인을 하려 그러면 회원 가입할 때 보면 이메일로 받기를 원합니까? 뭐 동의하십니까? 박스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동의 체크 안 하면 카드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의하면 아니라 강제로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이메일 주소는 아예 그 적용을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예. 요즘에 회원 가입용 이메일 따로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아휴.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제 회원 가입용 이메일 따로 만들어갖고 온갖 스팸 메일은 그거 다 모이도록 만들어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다른 메일은 그쪽으로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쓰시는 분은 다행인데 네. 대개 우리나라에서 주요 포털 사이트 한두 개에서 네. 이메일 거의 다 쓰시거든요. 네. 그럼 그 메일로 뭐 광고도 받으시고 회원가입도 하시고 아유. 다 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섞여 들어온 것 중에 언론사에서 보낸 뉴스다라고 해서 보면은 네. 사실 이거 신고도 안 하는 게 언론사에서 보낸 뉴스니까요. 보고 누가 스팸 그렇겠네요. 신고하지도 않죠. 그만큼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10명 중에 4명이 열어본다. 아, 이 참 뉴스레터를 사칭하는 가짜 뉴스 이메일, 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 당장은. 일단은 구분이 쉽지 않는데요. 예. 그래도 구분을 하고 싶으시면 그 네. 이메일을 중앙선관위에 포워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이메일이 왔는데 혹시 이거 네. 가짜 뉴스 아닙니까? 라고 검증을 요청하는 게 방법 중에 하나겠고요. 네. 그리고 제재는 사실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누가 증거를 첨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좀 어렵다는 게 있고요. 또 네. 일단 발송을 한 거잖아요. 삭제라는 것도 개인이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일일이 이메일 찾아서 학세할 수 없어서 사실상 제재나 후속 조치가 어렵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또 잘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 이유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YTN 라디오는 땡땡땡이라고요. 개국 9주년 기념 라고요 문자쇼 진행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다 감사드리고요. 또 늘 이렇게 애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403번님 YTN 라디오는 다 좋지만 그중 최고는 단연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더라고요. YTN 뉴스 라디오 듣기 시작한 지 2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는 올해 최고의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요. 7373번님 YTN 라디오는 제게 뉴스를 음악방송보다 더 재미와 관심을 갖게 해준 프로그램입니다. 아침 출근에 신율 교수님, 저녁 퇴근은 곽수정 박사님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으며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9주년 생일 축하드리며 더 좋고 화끈한 뉴스 부탁드립니다. 6281번님 YTN 라디오는 내 애인이라고요. 택시기사인데 12시간 근무 중 12시간 고정하여 함께 운행하며 각 분야별 정보를 듣습니다. 제가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개인 택시 자격까지 8개월 남았는데 힘들지만 YTN 라디오가 있어서 힘내봅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가 개국한 지 9년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지상파 주파수를 받은 막내 라디오입니다. 더 사랑이 필요하죠? 더 관심 주십시오. 더불어 뉴스 보도 전문 라디오로 인정받는 국내 유일한 보도 라디오 채널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에만 20개가 넘는 라디오 방송사가 있는데요. 채널 개수만 따지면 훨씬 많은 숫자의 방송이 여러분 안방으로 매일 매시간 찾아갑니다. 9년이 되도록 YTN 라디오가 여전히 뉴스를 전할 수 있도록 매일 들어주시고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시고 잘한다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채찍도 해주시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년을 넘어 10년, 90년이 되도록 뉴스다운 뉴스 제대로 정확하게 원칙 있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6281번님, 7373번님 제작진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기술감독 김승희, 진행의 곽수영이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저는 안 쉬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